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거를 팔고 어느 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투자용이라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안양 박달동에 벽산 아파트를 임대해 두고 있는데 네. 이거를 팔아야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돼서요. 여기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해요. 네. 2020년도부터요. 2020년부터 보유하셨으면 3년 정도 가지고 네. 계셨고요. 네. 네, 안양시 박달동 벽산 아파트 임대주. 그럼 지금 투자 목적으로 혹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 네, 투자로 지금 보고 계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매도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전망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달동 벽산 아파트,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매수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2020년도에 매수하셨고 아마 네.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만회하는 시점에 좀 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아파트를 선택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박달동 벽산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보니까. 네. 그때 매수하시고 나서 가격은 네. 올랐죠, 당연히. 네, 근데 올랐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좀 더 오를 것인지, 그래서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투자용이라고 하면 매도하셔야 돼요. 네. 투자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양 지역 그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안양 지역은 네. 안양 지역은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네.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양 지역의 수요들은 결국은 뭐냐면 서울에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서울과의 접근성, 서울의 전세 수요, 전세가라든지 서울의 가격이 높은 사람들이 밀려서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4호선 라인 중에 네. 밀려서 들어오다 보더라도 그 수요들은 뭐 인프라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은 따져볼 거 아니에요. 거주를 하니까. 네. 그 수요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어서 4호선 라인의 평촌이겠죠. 네. 그 지역이 그래서 안양 지역에서는 가격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박달동 벽산 아파트는 네. 구도심에 있잖아요. 안양 구도심에. 네, 그렇죠. 안양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안양 구도심 지역은 그냥 가격만 보고 들어오는 수요들이에요. 네. 그러면 가격의 민감도가 높겠죠. 가격만 보고 들어온 수요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면 안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가격이 오르면 이 수요들이 들어오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르게 되면 이 민감도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박달동 벽산 아파트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뭐 일기 신도시가 있는 평촌이라든지 삼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조금씩 그 지역들도 가격에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조정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격 민감도에 대한 수요 때문에. 네네. 그래서 투자용이라면 거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싼 가격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셔도 되지만 네. 투자용이라고 하면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거를 팔고 어느 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투자용이라고 하면 네.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안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안양 같은 네.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호선 라인에 서울 접근성, 그러니까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인프라가 네. 갖춰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가장 동안구, 이 만안구 지역보다는 동안구 지역의 범계역이라든지 평촌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있죠. 네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부분이 아마 마스터 플랜이 내년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기 네네.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게 되면 일기 신도시 자체도 새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활용하는 일기 신도시가 있는 이 범계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근데 안양도 박달동 벽산 아파트를
네. 매도하고 아마 이 평촌 지역은 들어가기에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2순위로는 그 아래쪽에 4호선 라인에 보면 3번 있죠. 3번. 네네. 3번 신도시도 결국은 1기 신도시예요. 아, 3번도. 그러면 1기 네.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3번 지역도 나쁘지 않는 지역이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안양 박달동 벽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네. 1기 신도시가 있는 안양이나 3번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첫 번째 투자를 전략을 바꾸시는 방법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예 네. 안양에서 벗어나셔서 네. 서울 지역에 네네. 서울 지역에 지금 서울 지역은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네. 재건축도 뭐 규제 완화해서 재건축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재개발도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고 특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된 정책들도 있는 재개발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첫 번째 시청자분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이라 했잖아요. 네. 공급인데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의 공급 자체가 많아졌잖아요. 네. 많아지니까 가격적으로 많이 비싸지 않는 재개발 지역의 서울 지역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가격이 아직까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지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울 지역의 재개발 지역을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안양보다는 서울과 안양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 지역이 투자성은 훨씬 더 높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서울 지역에 아직까지 가격이 높지 않은 재개발 역세권 주변 지역을 좀 선택하는 두 번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지역들은 많은 재개발 지역 중에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하니까 아마 네네. 안양을 선택하든 서울 지역의 재개발을 선택하든 투자를 네. 매도하시고 투자를 다시 하실 때는 이 네. 번호로 다시 주셔서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선점하는 게 좋은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네. 평촌이나 3번 지역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어떤 아파트가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받으시고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